우리 마을은 늘 강가와 맞닿아 있었고 비가 조금만 세게 와도 계곡물이 불어나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의 폭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는 장대처럼 쏟아지고 하늘은 나처럼 밝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덮쳐 숨이 턱 막히도록 압도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마을 태풍이의 귀가 뒤로 젖혀지며 잔뜩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흰자가 드러난 큰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앞발을 번갈아 들며 제자리에서 뛰듯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언제라도 달아날 준비를 하는 듯 몸 전체가 경계심으로 팽팽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태풍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무자비한 급류 속으로 그대로 삼켜졌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이야기는 68세 최영수 씨의 사연입니다. 영수 씨는 강이 굽이쳐 흐르는 낮은 평지에 작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쉽게 고이곤 했습니다. 강 주변에 제방이 있긴 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면 늘 불안함을 감출 수 없던 곳이었죠. 영수 씨는 이곳에서 말을 방목하며 키우고 가끔 승마 체험하러 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며 소일거리를 하곤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해외에서 일하는 딸 하나뿐이라 오랜 세월 말들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는 20년 가까이 함께하며 목장일부터 외로운 저녁까지 늘 영수 씨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장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늦은 점심으로 청국장을 차려 먹고 강 너머로 몰려오는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하천 쪽에서 비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올라왔지만 그저 늘상 있는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풀을 뜯지 않고 갑자기 잔뜩 긴장한 듯 앞발을 멈추고 고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인데 마치 먼 곳에서 무언가를 본 듯 강 쪽을 향해 시선을 꽂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평상에 남은 된장찌개를 불이 나게 치워놓고 늘 있는 장맞이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잔잔했고 바람도 그다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분쯤 흘렀을까요? 잠잠하던 빗줄기가 조금 굵어지는가 싶더니 바깥에서 날카롭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마치 공포에 질린 아이가 울부짖듯 태풍이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눈앞에는 울타리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태풍이가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녀석이 발굽으로 땅을 사정없이 차며 흙을 뒤집어 올리고 콧김을 세차게 내뿜어 하얀 김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강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려오는 듯 땅속까지 울리는 둔탁한 굉음이 이어졌습니다. 눈앞의 강물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차올랐습니다. 물이 두세 배는 불어난 듯 거칠게 소용돌이쳤고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치더니 강둑이 갈라져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 씨의 집은 강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낮고 평평한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직접 손으로 지은 작은 시골집이다 보니 강둑이 무너지자 하류 쪽에 있던 영수 씨 집을 향해 거대한 물벽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살을 내는 듯 차갑고 발목을 단단히 잡아 끌며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돌처럼 굳는 순간 영수 씨는 자신이 헤엄칠 줄 모른다는 사실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얌전하게만 굴던 태풍이가 마구간 턱을 넘어서 영수 씨 쪽으로 미친 듯 달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 휩쓸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이미 아랫목에 있는 창고는
물살에 휩쓸려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속으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 순간 태풍이는 급류가 쏟아지고 있는 영수 씨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말을 키워왔기에 말이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의지해 목숨을 걸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풍이가 날 살릴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태풍이를 믿는 것. 물이 가슴까지 치솟아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태풍이의 몸은 물 위에 안정적으로 뜨며 발을 힘차게 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움직임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말의 힘과 본능이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태풍이의 갈기를 놓칠까 두려워 손가락이 부러질 듯 힘을 주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태풍이는 마치 누가 지시라도 한 듯 언덕 쪽을 향해 거친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발을 저었습니다. 태풍이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동물적인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처럼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영수 씨를 살리기 위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몸을 던진 겁니다. 파도처럼 몰아치는 흙탕물이 눈과 입을 덮쳐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태풍이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커다란 몸이 물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영수 씨는 가까스로 머리를 물 위로 내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순간 태풍이가 단순히 길든 가축이 아니라 야생의 본능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멀리 언덕 위 마을회관 앞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숨을 삼켰습니다. 폭우 속에서 말 한 마리가 주인을 등에 태우지도 못한 채 갈기를 잡은 그 손 하나만으로 죽음의 강물에서 빠져나오는 기적 같은 모습은 누가 봐도 믿기 힘든 생존의 드라마였습니다. 영수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력이 없어지고 손끝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갈기를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사력을 다해 태풍이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갈치에 닿았을 때 태풍이는 온 힘을 쏟아 흙탕물 속을 헤집으며 내달렸습니다. 영수 씨도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뚫고 두 앞발을 진을 위에 내디디는 순간 몸 전체가 덜컥하고 무너져 내릴 듯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얕은 미소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줄을 던지고 누군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거의 탈진한 몸으로 겨우 언덕 위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뒤이어 태풍이도 진흙투성이가 된 채 힘 풀린 다리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생명 모두 온몸이 흙과 빗물에 뒤범벅이었지만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풍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귀를 쫑긋 세운 채 영수 씨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남았어.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태풍이의 젖은 얼굴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풍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날 밤 언덕 아래 목장은 물살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영수 씨는 그저 태풍이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은 말이란 개처럼 짖으며 충성을 맹세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말은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하지만 매일 돌봐주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면 사람을 자신의 무리로 받아들이며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갑니다. 태풍이 역시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주인을 떠난 적이 없었고 외로운 영수 씨 곁을 묵묵히 함께 해줬습니다. 그 유대감이 말의 본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거지요. 그날 태풍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무리의 동료 영수 씨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마구간에 그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물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주인을 구하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평생의 벗. 그날 태풍이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켜냈습니다. 본디 말은 한 번 신뢰를 쌓은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람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전쟁 참전 용사들의 심리 치료에도 말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영수 씨는 목장을 잃은 아픔은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목숨 걸고 자신을 끌어내 태풍이를 보며 다시 주어진 제2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목숨을 바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생명이 있나요? 앞으로도 이막수첩에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남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구독은 인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